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얼마 전 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묵은 숙제를 끝낸 것 같은 후련함과 동시에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설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 넣어뒀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바로 처리해야 했던 후속 작업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해야 할 일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용 카드 등록, 공동인증서 발급인데요. 이 세 가지는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세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낸 돈과 번 돈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찮다고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가산세를 내거나 창업세 감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세금을 더 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바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먼저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사업자 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홈택스에서 출력한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세무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노란색 종이로 출력된 사업자 등록증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세무서에 가기 귀찮다면 사업자 등록 증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증명을 검색하면 사업자 등록 증명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용도, 제출처를 금융기관으로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감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한데요. 혹시 인감도장으로 하고 싶은데 없으신 분들은 인감용 도장을 제작하셔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서 인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보통 10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한 게 좋아서 인감도장을 선택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감도장이 없다면 하나쯤은 만들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부동산 거래에 인감도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거래처 중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 대신 반드시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제가 사업자 통장을 만들 때는 따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은행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를 저장할 USB도 한 개 필요합니다. PC에만 저장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없어도 되지만 저는 백업용으로도 만들 겸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즘 쿠팡 같은 곳에서도 저렴하게 파니까 하나 구입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총 2개를 저장해야 하는데 저는 USB 1개에 전부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신용카드입니다. 사업 활동을 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분리하고 싶어서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입자료 관리도 편하고 나중에 기장을 맡길 때도 편할 것 같았습니다. 백수라서 카드가 안 나올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문제없이 발급받았습니다. 마지막은 약간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2만원 정도 준비해 두시면 되는데요.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OTP를 구입하는데 5,000원에서 만원 정도 필요하고 인터넷으로 일반용,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비용이 각각 4,400원씩이라 총 8,800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사업자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개인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도 되지만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입출금 내역을 따로 관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사업자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업자 통장을 만들러 가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통장을 만든 적이 있다면 그 날로부터 20영업일이 지나야 새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통장은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꼭 은행에 직접 가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바로 물어보고 싶어서 지점으로 방문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통장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은행에서도 신규 통장을 만들 때 까다롭게 심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을 선택하는지도 중요한데 주 거래은행이면서 사업장 주소지에서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장에서 가까운 KB 국민은행을 선택했는데 거래는 한 적이 없는 신규 은행이었습니다. 굳이 주 거래은행을 냅두고 국민은행을 선택한 이유는 KB의 디지털 크리에이터 우대 서비스 때문인데요.
유튜브 수익이나 구글 광고 수익을 입금받을 때 환율 우대를 100%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통장을 만들어 두면 나중에 외화 통장 연결도 쉽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국민은행으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일이 잘 안 풀려서 통장을 만들지 못하면 주 거래은행에 다시 방문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사업자 통장 만들러 왔다고 말씀드리니 은행원님이 신분증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증 대신 사업자 등록 증명을 제출했고 서명 대신 인감도장으로 등록하려고 도장도 같이 드렸습니다. 은행원님이 서류를 확인하면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주 거래은행은 어디인지, 통장 개설 목적은 무엇인지, 거주지는 어디인지 등 인적사항 같은 것들을 질문했습니다. 답변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통장은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인터넷 뱅킹 신청과 체크카드 발급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은행원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OTP도 발급받았는데 저는 토큰형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기준이 강화돼서 이체 제한이 기본으로 걸려 있다고 합니다. 입금은 자유롭지만 출금은 비대면 100만원, 창구 방문 시 3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체 제한을 풀려면 매입세금 계산서, 매출세금 계산서가 각각 3건씩 발급한 기록이 있어야 은행에서 검토를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당장 큰 금액을 이체할 일은 없어서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는 데 걸린 시간을 확인해 보니 저는 신규라서 그런지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기존에 국민은행에서 거래하셨다면 2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공동인증서 발급입니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라고 불렀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사업을 하려면 일반용 인증서, 전자세금 계산서용 인증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반용은 통장에서 돈을 입출금할 때 사용하고 전자세금 계산서용은 홈택스에서 사업자 회원가입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 필요합니다. 참고로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대신 보안카드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세무서에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몰라서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세무서 방문하실 분들은 보안카드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안카드의 경우 홈택스 외의 민간 사이트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저는 KB국민은행에서 발급받았기 때문에 KB 웹사이트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동인증서 발급 비용으로 사업자 통장에 10,000원 정도 입금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비용을 지불하는 단계에서 잔액이 부족해서 결제를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거든요. KB 웹사이트에서 기업인증센터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공동인증서 메뉴에 인증서 발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양식에 동의하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발급 대상 인증서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 금융거래용 4,400원짜리 선택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동의하고 예 누릅니다. 다음은 사용자 추가 본인 확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출금 계좌, 계좌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출금 계좌는 처음에 돈 입금해 두었던 사업자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수수료 출금 내역 확인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은 세부 정보 입력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상호 영문 명칭이랑 이메일 주소,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인증서를 저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앞서 준비해 두었던 USB에 인증서를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하고 나면 세금 계산서 발급할 건지 물어보는 창이 뜨는데요. 나중에 까먹을까봐 저는 그냥 해버렸습니다. 발급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사업자 정보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정보 입력한 다음 발급 신청 누르면 끝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발급받는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인증서 발급 메뉴 위치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찾아가시면 되고 발급 대상 인증서 선택할 때 전자세금용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나머지 과정은 앞서 보여드린 일반용 인증서와 과정이 똑같습니다. 다음은 홈택스 회원 가입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용했던 개인 계정 말고 사업자용 계정을 만드는 건데요. 홈택스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업자 계정을 따로 만드는 게 편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회원가입 페이지가 나오면 회원 유형에서 사업자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은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인 인증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방법은 공동금융인증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보안카드를 쓰는 분들은 보안카드 인증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회원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이 조금 까다롭지만 어차피 대부분은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입력해주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작성 완료를 누르면 회원가입이 끝납니다. 로그인할 때는 공동금융인증서 선택해서 로그인하시고 인증서 선택창에서는 금융결제원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이렇게 사업자용 계정 화면이 열립니다.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정에 로그인한 김에 바로 이어서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등록했습니다. 이 과정도 생각보다 정말 간단했습니다. 먼저 사업용 계좌부터 등록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메뉴에서 사업용 공인 법인 전용 계좌 개설 해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사업용 계좌 개설 관리 화면이 나오는데 신청 내용에서 계좌 구분을 사업용 계좌로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계좌 추가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카드 등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메뉴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누릅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체크하고요. 아래로 내리면 카드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용하려는 카드의 카드사와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 접수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때 체크카드를 만들었다면 체크카드도 등록해줍니다. 카드를 등록하고 등록 내역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등록 접수 완료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접수 완료라는 단어가 애매해서 카드를 써도 괜찮은 건지 세무서에 문의해봤습니다. 답변은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였습니다. 정상적인 카드라면 등록한 다음 달 10일쯤에 상태가 등록 완료로 바뀐다고 합니다. 다만 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불일치로 처리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혹시 모르니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꼭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홈택스의 카드 사용 내역이 연동되는 건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내역이 다음 달 중순쯤 반영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사업자 등록 후 꼭 해야 하는 필수 업무는 모두 끝나는 셈입니다. 지금부터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입니다. 모든 분들이 해야 하는 건 아니고 해당되는 경우에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증 원본입니다. 가게나 사무실에서 노란색으로 인쇄된 사업자 등록증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일반 출력용 사업자 등록증과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고 종이도 더 빳빳합니다. 아까 준비물 소개할 때 말했던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업자 등록증이 바로 세무서에서 발급한 이 원본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이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싶으신 분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생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한 기념으로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발급받았습니다. 다음은 확정일자 신청입니다. 이건 집을 구한 뒤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절차와 비슷한 건데요. 혹시라도 임대차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채권자로서 우선순위를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저는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따로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라면 확정일자까지 신청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업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말 사업자 등록 관련된 일들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신고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건강 꼭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